검찰 개혁을 완료할 마지막 퍼즐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연 누가 검찰의 칼날을 완전히 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잠시 후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한 인물이 선출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검찰 100년 역사의 마지막 장을 여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육선 최다선의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 출신, 그리고 윤석열과 정면으로 맞섰던 바로 그 인물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저 위원장 자리 하나가 바뀌었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와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완성된다면 혜택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위에서 얼마나 군림해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검찰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만행들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검찰은 보수 언론과 결탁하여 진보 정권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문재인 정부 내내 정치 공작을 벌인 것도 모두 검찰의 소행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를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쌍방울 사건 등 온갖 명목으로 표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별의별 혐의를 다 갖다 붙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부분 무죄이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 입시 문제로 시작해서 가족 전체를 표적으로 삼은 검찰의 무차별 수사, 언론과 합작해서 연일 터져나오는 의혹 제기, 결국 조국 전 장관은 사법부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것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표적 수사의 전형이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를 정의의 수호자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기득권 세력의 칼날이었습니다. 권력의 신여가 되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채 보수 기득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이죠. 만약 이런 검찰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 다음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체제가 지속된다면 결국 모든 시민이 검찰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검찰의 정치 공작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날뛰는데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는 답답함, 그리고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절실한 말입니다. 이번 검찰 개혁을 단순한 정치권 소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진짜 중요한 변화의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검찰 개혁의 전모와 그 역사적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번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지, 그리고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그 인물이 누구인지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 개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역사적인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1일 오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이 인물은 당선 속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의 3총사가 완성됐습니다.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의 현장 경험,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 그리고 이 사람의 검찰 전문성, 이 완벽한 조합이 드디어 갖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장 황당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6월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황당합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니요. 윤석열이 구치소에 있는 마당에 검찰을 보호하겠다는 심산입니까? 하지만 정청래 의원의 반응은 명쾌했습니다.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 서영교 의원도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하는데 1년 돼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검찰 개혁이 시작됩니다. 9월 2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당정대가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만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찰 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은 바로 추다르크라고도 불리는 추미애 의원입니다. 추미애 의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개혁은 대한민국 사법사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100년간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검찰 권력이 마침내 해체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검찰 개혁은 우리 모든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다. 권력의 신하였던 검찰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기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추미애라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면서 이제 검찰 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검찰 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지를 정치노트에 모아주십시오. 정치노트는 국민과 함께 정의의 기록을 써 내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법제사법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안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제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내겠습니다.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든든히 지키는 법사위,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회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